이제 앞에서 했던 fully evolving turbulence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책에서는 풍동에서 그러한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와류에 대한 레이놀드 수로 한 10의 4제곱 정도 나오겠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와동의 규모는 레이놀드 수 10의 4승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유동이 오고 뒤에서 이렇게 왔다 칼만 볼텍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와동이 난류가 발생을 하고 없어지는데, 이 과정이 평균 유속을 타고 흘러가면서 발생한다 했잖아요. 평균 유속을 타고, 그러니까 평균 유속은 일정해요. 위에서 난류가 발달할 뿐이죠. 그래서 계측기도 평균 속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여기서 어떤 유체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라그랑지안 관점으로 걔가 가면서 어떻게 난류가 발달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실험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난류 영역에서 속도 계측기가 평균 속도로 난류를 따라 이동하니까 어떤 난류 덩어리가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을 하겠다. 근데 거기서 뭐를 볼 거냐? 우리가 속도에 대한 운동 에너지 성분이겠죠. 밀도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실험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치면 우리가 결과는 어떻게 얻냐? 첫 번째로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측을 했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측을 했지만 공간상으로 이동도 했으니까 사실상 어떤 난류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난류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은 한 번 실험을 하면은 이렇게 오락가락 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쫓아가면서 재는 실험을 1000번 했다고 쳐요. 그럼 같은 시간에 있었던 갓들을 다 평균을 치면은, 그러니까 1000번 계측을 한 그 결과를 시간에 따라 평균을 낸 게 아니라 1000번 했을 때 같은 시간에 놓고 걔네들을 평균을 내서 쭉 가면은 이런 매끄러운 시간 함수로 얻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때 계측된 2분의 1 곱하기 u제곱이라는 건 값이 막 오락가락 하겠죠. 근데 걔네들을 재는 걸 1000번을 해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내니까 그 값이 상당히 결과적으로 평균들은 매끄럽게 나오더라. 그럼 이게 난류의 통계적인 특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U 제곱이, 그러니까 여기 유동성분의 제곱이 어떻게 떨어지냐, 사실상 분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떨어지냐라고 보면은 이게 처음에 난류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소산돼서 없어지고 있구나. 그 소산되는 양까지 이 실험을 통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난류라는 게 여러 시간이나 공간 스케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건 주파수 영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할 거고, 그럼 그것들은 시간 규모에 대한 얘기지만 난류라는 게 뒤에서 이제 완전히 소산될 때 말고 완전히 발달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랑 공간 스케일이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 스케일에서의 문제인데 공간 스케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간하고 공간 스케일을 엮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시간에 대한 함수를 시간의 역수로 놓으면 그건 우리가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라고 하기도 하고, 타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브 관점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쓰죠. 오메가로 해갖고 원진동수를 비슷하게 우리가 길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나누면은 우리가 파수라고 해서 K로 정합니다. 파수. 웨이브는 뭐라고 해요? 이제 그 파수라는 게 그러니까 저기 웨이브 하는 데서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박 쪽이나 해양 쪽 유체역학 문제에서는 파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탕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개념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시간에 대해 주파수 얘기하듯이
길이 차원에 대해서는 그 역수로 파수라는 걸 들고 왔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파수랑 공간상의 주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가 크면은 공간상 주파수가 큰 거고, 그러니까 와동 자체는 작은 거죠. 그래서 파수를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할 거고, 파수는 대충 어느 스케일이냐? 초반에는 아까 우리 프릴리 이볼빙 터뷸런스에서 초반에 그 유동을 지배하는 와동의 크기는 뭐겠어요? 대충 얘 지름의 L이라고 합시다. 지름에 대응되는 어떤 스케일의 와동이 먼저 생기겠죠. 그래서 파수가 격자 막대 크기의 값 중심으로 나올 거고요. 그게 여기 처음 그림이에요. 처음에는 격자 막대 사이즈에 대응되는 정도 파수에 에너지가 집중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만 우리가 와동을 만드는 시스템을 했으니까. 근데 시간에 따라서 얘가 와동이 좀 더 작은 스케일 아니면 주위로 퍼져나간다라는 거고. 왜냐? 네비어스톡스 시계에서 보면은 비선형항이 대류항이잖아요. 대류. 그러니까 와동이든 뭐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주위로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 비선형으로 인해서 에너지들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전달이 되고 하면은 주위로 퍼져나가면서 흩어지고 하니까 원래는 이 스케일에 대한 문제만 있었는데 그게 제일 작은 콜모그로브 스케일까지 에디들이 쫙 분포가 되면서 다만 이제 에너지는 큰 에디들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에너지가 넓은 규모에 걸쳐서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 크기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거의 얻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스케일에 모여 있던 게 전체적으로 퍼지고 전체적으로 분포되면서 그 점성 스케일까지 갔다. 에디가 난류의 그 와류들이 점성 스케일까지 작아졌다. 작아진 게 생겼다면 걔는 이제 점성으로 에너지를 잃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잃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그림 다음에 뒤에 이미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 점성 크기의 와동들은 남아 있으면서 에너지 캐스케이드로 에너지를 뺏기니까 큰 것들이 에너지를 뺏기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여기 X축이 파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캐스케이드로 인해서 에너지 캐스케이드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점성으로 인해 에너지를 뺏기는 애들이니까 그 스케일은 유지가 되면서 큰 와동들이 에너지를 작은 와동으로 전달하면서 큰 와동부터 붕괴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에너지 캐스케이드만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큰 와동은 유지되면서 작은 와동들이 먼저 붕괴가 돼서 없어집니다. 점성으로 인해 에너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얘가 붕괴되면은 그것보다 하나 큰 와동들이 작은 와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큰 와동들이 느려지면서 레이놀드 수가 1에 가까워지면서 걔네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지고 하니까 웨이브 넘버, 와동의 길이 기준으로 보면은 큰데 걔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레이놀드 수가 1에 가까워진다 했잖아요. 속도가 느려지면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그림 설명하는 게 난류의 쇠퇴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따라서 가면은 작은 와동들에서 계속 에너지를 빨아먹으니까 큰 와동들이 붕괴되면서 작은 와동들만 난류 뒤에 남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작은 와동들은 없어지고 큰 와동들이 느려지면서 레이놀드 수가 1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죠. 이제 뭐 그런 면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발달되어 있는 난류에서 에너지 캐스케이드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쇠퇴 과정 말고 완전히 발달돼서 그런 그런 난류에서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설명을 하자면은 우선 에너지는 작은 소용돌이에서 소멸됩니다. 사실상 모든이라고 써놓긴 한 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레이놀드 수가 딱 1 돼야만 점성으로 인한 소산 시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커도 점성으로 소산되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집중이 거기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뭐 정확히 레이놀드 수가 1이면은 그때 무조건 점성 소산이냐 그건 아니고 뭐 레이놀드 수 10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좀 덜 발생해서 레이놀드 수가 0.1일 때까지 관성을 갖고 와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이런 데서도 소산은 발생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한 스케일은 아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모고로브 스케일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길이하고 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 책 초반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은 소사는 뭐에 대해 분포가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와동에 대해서 분포가 되어 있죠. 제가 알파벳 바꾼다는 걸 안 해놨네요. 와도입니다. 와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와도 제곱을 2로 나누는 게 엔스트로피잖아요. 엔스트로피가 크면은 이제 그게 소산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엔스트로피는 오메가에 대한 문제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작은 와동의 오메가가 더 크다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서 실제 크기 에타 이겁니다. 에타의 와류 근처에 엔스트로피가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에너지 얘기했었어요. 에너지는 선형 속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선형 속도 갖고 계산한 에너지는 큰 와동이 다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큰 와동하고 작은 와동을 보면은 큰 와동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대표 속도인 u 자체는 더 큽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큰 와동이 여기서 발생하는 작은 와동의 유나 속도보다 큰 와동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더 커요. 근데 큰 와동은 속도는 빠르지만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이 원주가 길기 때문에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럼 시간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작은 와동보다 큰 와동이 당연히 더 크겠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작은 와동이 더 빨리 도니까 더 큽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은 작죠. 작은 와동이. 시간은 더 작게 걸리니까 그럼 우리가 각속도는 시간의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보면은 얘는 오메가가 아주 클 거고 얘는 오메가가 아주 작겠죠. 크게 도는 거랑 되게 작은 영역에서 뺑뺑 도는 거랑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엔스트로피, 소산의 문제는 오메가의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와동이 오메가가 더 커서 엔스트로피가 클 거다. 따라서 엔스트로피가 작은 와동에 모여 있고 우리가 소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요? 엔스트로피가 큰 데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소사는 작은 영역에서 일어난다 까지 그림을 끌고 와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책에서는 그래서 실제 숫자를 가지고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계산을 해갖고 설명하는 게 예시로 나와 있고요. 뭐 실제 계산해 보시면 앞에서 한 얘기예요. 큰 와동은 선형 속도가 크니까 에너지는 크고 작은 와동은 선형 속도는 작아서 에너지는 작지만 각속도가 크기 때문에 엔스트로피는 크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작은 와류에서 소산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또 제가 그리스 문자를 표시를 안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랑 엔스트로피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죠. 에너지랑 엔스트로피는 큰 와동에서는 에너지가 크고 작은 와동에서는 엔스트로피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큰 와동은 와도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와도가 약하고 그 큰 와동 영역에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도 작은데 그 크기가 큰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엔스트로피는 심지어 각속도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스트로피의 큰 와동은 영향을 거의 안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작은 와동들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볼젝스 튜브라는 게 이렇게 돌던 유동이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면은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줄어들면서 더 빨리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속도가 커지면서 엔트로피가 커지는 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오메가 제곱인 거는 맞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작은 와동들은 와동 크기 자체도 작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엔스트로피만 큰 거죠. 와동 자체는 작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작은 와동들은 꼭 한 방향으로 안 돌거든요. 이 방향 도는 애도 있고 저 방향 도는 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묶어서 보면은 평균 엔스트로피는 있어요.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크기만 보잖아요. 근데 방향까지 고려해버리면은 그냥 각속도 벡터를 놓고 보면 와도 벡터를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뭐 이거 저 방향들 다 섞여가지고 평균 내면 0이에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너무 아주 작은 영역을 보면은 방향이 살아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안에서 랜덤하게 이리저리 다 돌고 있기 때문에
평균 내면 거의 0이 됩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0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운동 에너지에는 별로 기여를 안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엔스트로피라는 거를 보면은 소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소산은 작은 영역에 있는데 걔네가 에너지를 왜 작게 갖냐라고 하면은 속도 자체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영역 안에서 방향이 지멋대로이기 때문에 그거 다 평균 내주면은 속도는 그냥 평균적으로 0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저기 보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것과 엔스트로피를 난류에서는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시간도 적절히 됐으니까 여기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에너지 발달 과정에 대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